바이크 쉐어링, 디멘딩 쉐어링, 최근 문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들은 다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늘 평소같이 읽어주는데, 데이타임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바이크를 빌리는 시간대가 굉장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월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테니까 데이타임을 따로 처리해주기 위해 parse date를 처리를 해줘서 데이터를 읽었고, 그래서 헤드를 보면은 데이타임은 이렇게 따로 쪼갤 수 있는 형태로 파싱을 기본 제공한 파싱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즌, 그다음에 휴일인지 일하는 날인지, 그리고 그다음 웨더는 날씨겠죠. 그다음에 temperature는 온도고, temp는 체감 온도입니다. 그리고 humidity는 습도고, wind speed는 풍속, 그다음에 casual은 뭐지? 캐주얼이 뭘까요? 캐주얼 등록 안 하고 시작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카운트는 몇 대를 빌렸는지를 말합니다. 테스트에도 같이 해주고, 쉐입을 보면은 데이터가 꽤 많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처는 12개, 피처 개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처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보면은 쭉 봤을 때 결정치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차이 나는 게 레지스트레이션 있고, 캐주얼, 윈드 스피드, 미디어 템포. 육안으로 봤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측치를 확인해 봤을 때 결측치가 없다고 나오죠. 이걸 그래프로 찍어봤을 때 깔끔하게 결측치가 아예 없는 완벽한 데이터셋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처를 처리해 줄 건데, 데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연도, 월, 데이,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피처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쪼개준 걸 볼 수 있고, 그만큼 데이터 피처 개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찍어봤을 때 2011년에서 12년도 사이에 이게 홍보가 굉장히 잘 됐나봐요. 매출이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월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따뜻한 월이 조금 더 수요가 높고, 이렇게 추울 때는 조금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랑 1월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연말 연초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1월이 좀 유난히 추웠다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크게 다르진 않는데 특징이 19일까지밖에 없어요.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시간대는 아무래도 다 새벽 시간대는 작고, 출퇴근용으로 좀 많이 쓰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밖에 없는 거는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평일이랑 주말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요일별로 쪼개줬고요. 월요일이 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말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봐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에 따른 시간이랑 데이 오브 위크, 그다음에 웨더이나 시즌 같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카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근 시간에도 되게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평일인데 그래도 출퇴근을 평일에 할 거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딱 놀러 가기 좋은 10시부터 4시 사이에 이제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 오브 위크 같은 경우에도 평일, 이 나머지 모든 선들은 평일 데이터인데 평일에는 비슷한 시간에 이용자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말에도 뭐 일정하게 주말에 분포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그래프가 유사한 걸 봐서는 둘 중 하나를 지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웨더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일 땐 제일 좋고 뭐 2일 때는 뭐 1, 2는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고 4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같은 경우가 악천후가 굉장히 심한 날을 4로 했는 건 헤비 레인, 아이스, thunderstorm, mist, snowfall 같은 날들을 본 건데, 이런 날에는 거의 자전거 대회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위 스프링이고 스프링, 서머, fall, 윈터인데 특이하게 스프링이 제일 낮아요. 스프링이 딱 생각했을 때는 제일 수요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temperature 그래프가 따로 없긴 한데, 아무래도 이 스프링의 기준을 굉장히 초반으로 잡은 것 같아요. 1, 2, 3, 4 뭐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 2, 3이 포함되어 있는 월이라서 스프링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즌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코드에서는 딱히 처리를 해주진 않았구나.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correlationship을 한번 보게 되면은 temperature랑 temp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8 정도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거의 둘 중 하나만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이 0.4 정도고, 캐주얼,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된 개수니까, 그러니까 0.3이 0.03을 뭐 누가 훔쳐간 건지 뭐 시스템 오류가 났는지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죠. 바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제일 의미가 있던 건 캐주얼, 템트 같은 변수들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면은 우리는 윈드 스피드가 조금 수상했죠. 템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돼 있는데, 윈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0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걸 결측치라고 결측치를 비워두지 않고 0으로 처리한 거예요. 아까 결측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윈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머신러닝 처리를 해줘가지고 결측치를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전에 윈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0이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이 0인 날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처리를 해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년과 월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과 월은 붙여서 처리를 하고, 서플러스를 한번 보면요, 네, 뭐 이렇게 뭐 전년도랑 후년도에 대해 비해서 고객층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분포 자체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상치를 제거해 줄 건데, iQR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iQR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75% 사이에 있는 값들에서 유효한 이상치를 디텍트하는 그 기법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25% 최저점, 75% 최고점을 잡아서 그 사이를 뺀 값을 iQR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1.5배를 곱한 다음에 제일 25% 기준 곱하기 25 밑으로, 25% 있는 값 밑으로, 그 다음 75%에서 iQR 수치를 더한 만큼 위로, 그 사이를 벗어난 값들은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상치라고 해가지고 그 값들은 제외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 드랍을 해주기로 하고요. 드랍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적당히 드랍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 수가 조금 줄어들어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뀌었죠? 18,034개. 네, 46개 정도가 줄었네요, 이상치가. 그리고 외도랑 첨도를 확인할 건데, 외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안 쏠려 있는지, 그리고 커터시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그래프가 뾰족하게, 그러니까 한쪽 데이터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것도 나중에 이 스퀘어네스 같은 경우에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것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각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대로 여름과 가을에 굉장히 높고 봄에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헐데이는 뭐 크게 여기서 뭐 크게 차이 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헐데이 같은 경우는 분산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워킹데이 같은 경우에도 워킹 할 때는 굉장히 분산치가 많고, 웨더 같은 경우에 4할 때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 2, 3, 1, 2가 비슷하고 3이 좀 떨어지고, 데어 위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조금 더 사용량이 많긴 한데 뭐 크게 다르진 않고, 뭐 웨더 먼스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매출은 확실히 성장했죠. 그 다음에 아월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을 확실히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인데, 우리 결과값인 카운트 같은 경우에 결과 스키네스를 찍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고 커터시스도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우리는 스키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로고를 씌워주면은 스키니스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로고를 씌워주니까 스키니스가 1에 근접하게, 마이너스 1에 근접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분포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윈드 스피드 같은 걸 처리해줘야 되는데, 0인 것들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인 걸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0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example에서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이 윈스피드를 일단은 먼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윈스피드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 딱 생각했을 때 계절이랑 날씨랑 습도, 그다음 날, 기온 같은 것들을 변수로 넣어주고 random forest classification을 동작을 시켜서 이제 밑에서 예측한 값들을 윈스피드로 넣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에도 같이 적용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은 0이 다 사라지고 알아서 적절하게 다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 weather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들은 아니라서 weather과 season은 원한 인코딩, getDamage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윈스피드랑 이 결과값인 카운트러그랑 공무산을 계산해주면 0.127139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뭐 영 의미가 없진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값들, 뭐 미니, 세컨드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year, months는 아까 뭐 드랍을 해줄 수 있겠죠. undain, 뭐 casual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워줍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찍어보여주고, 이제 모델을 할 건데 모델을 일단 분리를 해주고요. 테스트 데이트 셋이랑 뭐 스플릿 밸 데이트 셋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분리를 해주고, 또 결과를 만드는 모델은 gradient boosting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앙상블 기법에서 기법 중 하나인데, 일단은 뭐 트리는 2000개 정도, 뎁스는 4개, 제일 적은 샘플 립스, 뭐 민 샘플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로 fit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네, 학습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predict를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죠? 타겟이랑 predict랑 뭐 근접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validate 셋에서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cross validate score로 이 데이터셋을 평가할 건데, CV는 8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폴드를 8조각을 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셋을 8조각을 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셋을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꽤 오래 걸리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정확도가 약 95%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태그를 데이터 결과에 넣으면은 대충 0.42 정도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밑에 거는 라소 리니어
레귤레이션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좋아진 수치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